자, 중3 비상 끝장내신 문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 사과에서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법에 뭐가 나오냐면 과거 완료가 나와요. 밑에 강의 필기 공간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과거 완료라는 건 모양이 had, pp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석은 했었다 혹은 해 왔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 완료라는 건 언제 쓰느냐, 그죠? 언제 쓰느냐. 근데 자,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뭐가 되죠? 여기 시점이 현재가 되죠. 그쵸? 자, 현재니까 여기는 해석을, 동사 해석을 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동사 원형의 모양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뭐 다 알겠지만 과거라고 부르죠. 그쵸? 이때 우리 해석은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는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죠. 그럼 도대체 이 과거 완료라는 건 언제 써주는 거냐? 다 필요 없고, 자, 이 과거보다 문장에 과거가 나왔는데 그 과거보다 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이때 우리는 여기에 과거 완료를 써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해석은 했었다 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은 과거 완료, 즉 had, pp의 모양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알았고 어떻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냐.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문장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아니 뭐 이게 뒤에가 있어도 되죠.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쳐봅시다. 나오고 접속사, 주어, 동사,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접속사가 반드시 하나의 문장 앞에는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 동사 말고 이 앞에 접속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거를 접속사가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묶어서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종속절이라고 하죠. 자, 왜냐하면 종속 접속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주어 동사만 있는, 즉 접속사가 없는 문장, 이거를 주된 문장에서 주절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는데 알아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용어는 잘 설명 안 하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상태에서 과거 완료가 나와야만 한다면, 과거 완료가 나오려면 이 동사 혹은 이 동사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여야만 한다고요? 반드시 과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고, 이 과거보다 얘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여기에 had, pp, 즉 과거 완료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여기에 과거 동사가 써 있고 여기 일어난 게 이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을 때, 이때 여기다가 과거 완료의 모양을 써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과거 완료를 쓰려면 포인트 1번, 동사가 두 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두 개 나오려면 반드시 한 문장은 접속사, 주어, 동사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하나는 주어, 동사의 문장을 나오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근데 꼭 이게 부사절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어가 나오고 접속사 나오고 주어, 타동사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를 꾸며줄 때 이 동사 두 개 나오죠. 이때도 상관없어요. 이때도 괜찮아요. 아무튼 과거 완료를 쓰려면 무조건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이때 두 번째 동사의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과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얘기를 해야 될 때 과거 완료를 쓰니까 두 개의 동사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과거여야만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과거 완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떨 때 쓰이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확인을 해 놓으시면 과거 완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건 볼게요.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의 그 시점까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CJ이다.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그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의 순서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할 때도 사용하며 이때 대과거라고 부른다. 됐죠? 몰라도 되고 아까 다시 설명했던 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쓰고자 할 때 과거 완료를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속 예문을 한번 보죠. He had to take a long journey and worried about the gold coins he had saved for years. 그는 take a long journey, 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걱정되었다. 그죠? 걱정했다. 무엇에 관해서? 골드 코인 금화에 관해서. 금화에 관해서 걱정하였다. 그가 수년간 모았던, 세이브드 절약했던, 저장했던이죠. 자, 일단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다. 배우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보세요. 이 문장 과거 나왔죠. 그리고 이 문장도 and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과거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앞서 봤던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동사가 과거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이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 타동사가 얘를 꾸며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그래요. 이 문장이. 그럼 일단은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충족했죠? 뭐죠? 동사와 동사 두 개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도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여기에 여기에 뭐가 나왔다 지금? 과거가 나와 있다. 그럼 여기다 무조건 과거 완료를 쓰냐? 그건 아니에요. 따져봐. 이게 시간을 따져보는 거야. 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거면 과거 완료. 이 과거랑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거면 그냥 과거. 됐습니까? 자, 그는 긴 여행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가 돈을 모아온 게 더 먼저죠. 자, 선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가 있는데 여기 현재죠. 자, 여행을 떠나야 했다는 거는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는 과거에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에 걱정을 했죠. 근데 그가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과 그리고 걱정을 했던 것이 과거인데 이것보다 그가 돈을 모아왔던 것, 그죠? 그가 돈을 모아왔던 거는 그가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과 걱정했던 것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죠? 돈을 모아왔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인 had,
pp를 써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이 had pp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had pp가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죠. Ali was upset because Leslie had lied to him. 자, 이 문장도 보면 지금 주어, 자동사, 보어의 이 형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뭐죠? 동사가 두 개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was 나와 있고 여기 had lied가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봤는데 두 번째 또 뭘 봐야 되냐? 둘 중에 하나 과거가 써져 있느냐? 여기 또 과거가 써져 있네. 여기에 과거 동사가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간 따져봐야 되죠. 선 그려서 자, 현재가 있고 자, 그가 화가 났던 게 과거예요. 그죠? 과거에 그는 뭐 했어요? 화가 났어.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건 그가 화가 난 것보다 더 과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미래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있었을까요? 더 과거에 있었겠죠. 얘가 거짓말한 게 더 과거에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도 had pp를 써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도 had pp를 써주는 게 맞다. 됐습니까? 그래서 had lied를 쓴다. 자, 여기서 lie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고 똑같이 lie인데 놓여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뭘로 판단하냐면 뒤에 과거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만약에 그냥 lie만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다인지 아니면 놓여 있다인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거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모양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거짓말하다를 볼게요. 자, 거짓말하다를 보면 이게 과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ed예요. lied가 됩니다. 됐습니까? 과거 lied, 과거 분사형 lied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누워있다, 뭐 놓여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과거형은 lay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laid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두 개가 현재 분사형 ing 붙이는 건 모양이 다 똑같아요. lying가 돼서 이것도 현재 분사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거짓말하다인지 놓여있다인지 문맥상 추론하셔야 됩니다. 과거형 헷갈리지 마시고 lie나 lying이 나왔을 때는 문맥상 뜻을 추론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과서 중 예문 보죠. Is this the olive jar? 이것이 올리브의 항아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 다음에 that you had kept 라고 또 과거 완료 동사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동사 나왔고 여기 주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주격 보호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that you had kept for 7 years until our return 해서 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도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봤더니 that you had kept for 7 years니까 여기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과거 완료 이게 쓸 수 있는지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최소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2개 이상 꼭 2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2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1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동사가 있나 봤더니 여기 is 나왔고요. 그죠? 봤더니 여기 is가 나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had cat 나와 있고요. 여기 returned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이니까 첫 번째는 통과. 그죠? 첫 번째는 통과. 만족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확인해야 돼요. 과거 동사를 써 있는 게 있느냐? 맞습니까? 자, 얘는 봤더니 현재가 쓰여 있어요. 근데 얘는 과거 완료가 쓰여 있고 얘는 과거가 쓰여 있어요. 오케이, 그럼 과거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해봐야 되죠? 시간을 따져봐야 되죠. 어떻게 따져본다? 선을 그어서 일단 선을 긋고, 자, 여기 현재에서 뭘 물어보고 있죠? 이것이 올리브의 항아리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과거는 뭘 물어보고 있죠? 이 과거는 알리가 돌아올 때까지죠. 알리가 돌아올 때까지. 자, 항아리를 물어보는 건 현재지만 알리가 돌아온 거는 과거였다는 거죠. 항아리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게 올리브의 항아리야? 물어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알리가 돌아왔겠죠.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진짜 올리브의 항아리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알리가 돌아온 사실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올리브 항아리냐라고 물어보는 건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보관해 왔더는 알리가 돌아온 것보다 더 과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헤드 PP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눈으로 보고 아니면 머리로 흐름 파악이 돼서 과거가 나오고 과거보다 또 과거에 일어났을 일이니 당연히 헤드 PP가 되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그리세요. 선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현재 어떤 일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을까를 고민하시고 더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헤드 PP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완료. 여기다 쓸게요. 현재 완료와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have pp가 되죠. 현재 완료는 어떨 때 쓴다?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이 현재까지 이어졌을 때, 이때 쓰는 게 뭐라고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됐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쓰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게 지속될 때, 어떤 시점까지, 이때 과거 완료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구분 제대로 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법 과거 완료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는 꼭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게 나왔어요. 어려운 게. 자, 이때 강조 구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문의 포인트는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명사구, 부사절, 부사구를 집어넣으면 끝이다. 뭐 굉장히 쉽게 나오겠죠, 그죠? 형용사, 동사 제외.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that 대신 who. 자, 일단은 읽는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강의부터 일단 빨리 할게요. 자,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쉬워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 품사를 한번 다 적어볼게요. 일단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사 혹은 부사구가 나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목적어라면 명사가 나올 거고, 뭐 보어라고 하면 형용사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일형식이다라면 부사구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어와 동사와 명사, 형용사, 부사구가 나오는 게 영어의 문장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무엇 빼고? 이때 강조구문 언제 하냐면 동사를 강조할 수는 없어요.
이때 강조 구문으로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럼 무엇을 강조할 수 있냐면 이 중에 자, 이 주어는 강조 가능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도 강조 가능합니다. 이게 보어가 됐던 목적어가 됐던 명사 강조 가능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알면 쉽고 모르면 졸래 어렵습니다. 형용사는 강조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형용사가 나왔다 강조가 안 된다. 자, 부사는 강조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외우신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때 강조 구문을 써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 is를 쓰시고 뭐 is 혹은 was를 쓰셔야 되겠죠? 원래 이 동사가 현재라면 is, 과거였다면 was를 쓰시고 여기에 that을 쓰시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주어를 강조하겠다 그럼 여기에 이 자리에 주어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즉 명사를 쓰신다는 거죠. 여기 명사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뒤에 남는 게 있잖아요. 동사부터 이거를 that 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사부터 문장 쓰시면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자, 만드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 만드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뭘 강조할 때? 주어 강조할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목적어 혹은 보어, 어떤 거? 명사를 강조할 때. 됐습니까? 자,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올 거야? 똑같습니다. it 나오고 is 혹은 was를 써주시고 자, that을 써주시고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 일단 명사를 집어넣겠죠.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 여기 명사를 일단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갖고 온 거죠. 뒤에 있는 걸 끄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죠? 주어가 나올 거고 동사가 나올 건데 여기에 명사가 생략돼 있거나 혹은 뭐 보어인데 명사가 생략돼 있는 이런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강조 구문을 썼다. 그럼 주어를 강조하든 목적어 혹은 보어를 강조하든 that 뒤의 문장이 지금 어떻다는 걸 수 있죠? that 뒤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엇을 강조하게 되면 명사를 강조하게 되면 주어를 명사를 강조하든 뒤에 나오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인 명사를 강조하게 되든 it was 혹은 it is, it was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만약 강조라면 뒷문장은 불완전하다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부사 혹은 부사구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방법은 it을 쓰고 is, was를 쓰시고 자, 여기 that을 쓰신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 뭘 쓰겠어요? 부사 쓰겠죠. 부사 또는 부사구를 적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왜? 원래 뒤에 부사나 부사구 있었던 건데 그냥 그걸 앞으로 빼는 거니 문장의 구성 성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쵸? 이때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문장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자, 만약에 it이 나오고 is, was가 나오고 여기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형용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that이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that 주어 동사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럼 이건 우리는 뭐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간단해요. 뭐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자, 얘는 무조건 진주어, 가주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없다.
간단하죠? 만약에 뭐 이 다음 중 여기 2세 이런 데 밑줄 그어져 있고 다음 중 2세 용법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게 튀어나왔다? 그럼 이거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많이 틀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봐요. 자, it이 나와 있고 is가 나와 혹은 was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대시 나오고 여기 동사부터 나오는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우린 이거 이 문장을 1번 문장 패턴이랑 많이 봤죠. 그죠? 주어를 강조했을 때 주어를 앞에 빼고 동사부터 문장 시작한다. 그럼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it을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리키는 명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it이 만약에 위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절대로 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 이때는 얘가 그냥 이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 강조구문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이세 쓰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세 쓰임 세 가지죠. 첫 번째, 비인칭 주어. 자, it이 나왔는데 이 뒤에 내용이 요일. 자, 이 뒤에 내용이 요일, 날씨, 거리, 계절, 명암, 시간, 날짜 이런 게 나온다면 이때는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로 쓰인 거고 이때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it이라고 쓰는데 이 앞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데스크가 있다고 칩시다. 데스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두 번 쓰기 싫어서 it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럴 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죠? 이때는 이거를 인칭대명사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로 쓰일 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로 쓰게 되면 이게 위에 어떤 단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주어, 진주어로 쓰이죠. 그래서 it, is 혹은 was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대주어 동사 혹은 to 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it that 강조 구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it이 나왔을 때 이게 비인칭이냐 인칭이냐 가주어 진주어냐 이때 강조 구문이냐를 확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보고 교과서 예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강조 구문, 이 구문의 포인트는 it is와 that 사이에서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것, 자, 명사, 부사구를 집어넣으면 끝이다. 그리고 형용사와 동사는 제외된다. 그죠? 형용사와 동사는 이때 강조구문은 강조할 수 없죠.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여기에 that 대신에 who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뭐랑? 관계대명사랑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물이면 위치, 그죠?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when을 사용할 수 있다 까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는 한글 해석에 중요한 게 나오네요. 그죠? 바로의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정답이로군 이러면 강조를 써야 되는구나, 이때 강조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팁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강조에 do라는 걸 쓰죠. 그죠? 그래서 do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의 패턴을 쓴다. 이거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동사를 강조하겠다? 우리는 강조의 do를 쓴다. 그러지 않고 앞에는 주어를 강조한다. 혹은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를 강조한다. 목적어나 아니면 보어 대 명사를 강조한다. 아니면 부사를 강조한다. 이럴 때는 이때 강조구문을 쓰는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It is the answer.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을 때 it is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that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it is와 that 사이에 나와 있는 이 answer, 이게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한 문장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it이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두 문장 이상 나왔다, 그럼 it이 나왔을 때 이 위에 혹시 it이 가리키고 있는지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없으면 이 강조구문이에요. 있으면 강조구문이 아니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 여기에는 looking for에 해당하는 목적어, 즉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나왔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강조구문 내가 알려준 것 중에 몇 번째 문장, 몇 번째 패턴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패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정답이다. 뭐죠? 내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정답이다. 됐습니까? 해석은 그냥 이거 지우시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그 정답을 찾고 있어 왔다. 바로 내가 찾고 있어 왔던 정답이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이거 집어넣고 그냥 해석하세요. 원래 비어있던 자리에 다시 빼서 집어넣고 바로 그 정답을, 여기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내가 찾고 있었다. 끝. 쉽죠? 자, 두 번째 문장. It is Rashid that is lying. 됐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it is 보이시죠? it is that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은 이 라쉬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몇 번째 패턴이죠? 첫 번째 패턴 나왔죠. 그죠? 이 첫 번째 패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역시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조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뒤는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반드시 뭐랑 주의해라? 관계대명사와 주의하라. 그죠? 확인하는 방법. 이 it의 뜻이 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 it의 뜻이 없다. 그러면 강조구문.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주어죠. 그러면 바로 라시드가 뭐다? 거짓말 하고 있다. 즉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라시드다 라고 되는 거죠. 해석은 it is that 생략 안 다 지우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시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o를 쓸 수도 있다까지 보이시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때 강조구문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감이 다 오실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서술형에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모양 구조 하나 둘 셋 네 가지 모양 구조 다 외우시고, 여기 세 가지죠. 이때 강조구문의 모양은 이 세 가지가 되고, 그죠? 나머지 이 너무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때 강조구문의 구문은 이 세 가지 모양이 될 거고,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이때 강조구문이랑 주의해야 될 모양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강의 잘 필기해 놓으시고 뒤에 있는 확인 문제 잘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문제 해설에서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